네, 생크는 마음의 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 아. 번 나면 계속 나죠. 그렇기 때문에 스윙을 하기 굉장히 두렵고 무섭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오늘 생크에 대한 공부를 확실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생크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클럽 페이스 가운데가 아니라 이제 앞뒤에 맞는 걸 이제 생크라고 하는데 보통 이 클럽 뒤쪽에 네, 힐 쪽에 맞는 생크가 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힐 쪽에 맞는 생크, 정말 공이 치자마자 오른쪽으로 튕겨나가는 생크를 확실하게 교정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생크가 나는 이유는 사실 한두 가지가 너무 아닙니다. 많죠. 네. 네, 그렇죠. 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좀 1, 2, 3단계별로 차근차근 먼저 교정해 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크가 난다라고 했을 때 체크를 해야 하는 건 이 왼손등의 방향입니다. 자, 우리가 임팩트 순간에 이 왼손등의 방향이 어드레스를 섰고요. 임팩트를 했다라고 했을 때 왼손등은 타겟 쪽 혹은 타겟 쪽보다 살짝 오른쪽인데 거의 타겟 쪽이에요. 타겟 쪽보다 살짝 오른쪽 혹은 타겟 쪽 방향으로 바라봐 줘야 하는데 이 왼손등이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느낌의 샷이 나오게 된다면 생크가 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 헤드 모양을 자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왼손등이 이렇게 타겟 쪽으로 잘 보고 있어요. 그러면 클럽 페이스는 스퀘어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늘을 봐요. 그러면 음. 헤드는 열리면서 힐 쪽에 공이 닿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목의 모양 자체가 이렇게 평평하게 펴져 있는 게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손목의 모양부터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커핑이라고 하죠. 자, 커핑이 나오는 이유는 뭐 백스윙 때부터 이렇게 손목이 꺾이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백스윙 잘했는데 다운스윙 때 뭔가 이제 풀려 맞아서 이렇게 커핑이 음. 나오는 분들도 계실 거고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 백스윙과 다운스윙 때 손목이 하늘을 보는 이렇게 꺾여 있는 모양을 잡아주시려면 이 왼손의 세 손가락에 조금 더 힘을 많이 주셔야 합니다. 이 왼손의 세 손가락에 힘이 풀리게 될 경우 손등이 꺾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 손등을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왼손 세 손가락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말아 볼게요. 왼손 세 손가락을 새끼부터 이렇게 말게 되면 제 손등은 절대 반대쪽으로 꺾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드레스를 했을 때도요. 왼손 세 손가락이 이렇게 말리게 된다면 그립을 잡고 왼손 세 손가락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잡게 된다면 손등은 안쪽으로 오히려 말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쪽으로 꺾여 있다라는 거는 이 왼손 세 손가락에 힘을 자세하게 확실히 주지 않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윙을 할 때 왼손 세 손가락에 힘을 강하게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아 손에 힘 빼야 돼. 아 스윙할 때 팔에 힘 빼야 돼.'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힘을 완전히 빼면서 이렇게 왼손까지 다 힘을 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왼손 세 손가락은 그립 끝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힘을 가진 정말 우리가 스윙을 하면서 힘을 강하게 줘야 되는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이 왼손 세 손가락에 항상 힘을 주고 스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만 이렇게 힘이 풀려버리면서 반대쪽으로 왼손등이 하늘을 보면서 꺾이는 이런 커핑의 동작을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왼손 세 손가락에 힘을 강하게 줬고요. 이 상태에서 굿샷. 어드레스, 백스윙
다운스윙 피니시까지 계속 세 손가락에 힘을 강하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손가락에 힘을 강하게 주면서 스윙을 유지를 해야지만 내 왼손등이 임팩트 때 타겟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왼손등이 하늘을 바라보게 꺾이게 되면 첫 번째로 생크가 날 수 있다. 이 부분을 먼저 음. 생각을 해주시고요. 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임팩트 때 양팔이 몸에서 많이 떨어지면서 겨드랑이가 떨어지는 골퍼분들이 계세요. 네. 이런 분들 또한 생크가 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어드레스 때 만들어놨던 손의 위치, 어드레스 때 만들어놨던 내 손의 위치와 가장 비슷하게 임팩트 포지션이 나와야지만 우리는 정타에 맞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비슷한 위치가 아니라 내 손이 공하고 가깝게 될 경우, 측면에서 자세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드레스 때 만들어놨던 손의 위치와 비슷하게 들어와야 우리가 정타다라고 했을 때 내 손이 공하고 가까워지게 된다면 생크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손이 앞쪽으로 튕겨나가게 되면 당연히 양쪽 겨드랑이도 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궤도와 큰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인아웃 궤도가 심하다든지 아웃인 궤도가 심하면 이렇게 겨드랑이가 팔에서 몸에서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최대한 내 양쪽 겨드랑이를 조여준 상태에서 어드레스 때 붙여놨던 겨드랑이가 최대한 몸에서 붙여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스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방금 겨드랑이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겨드랑이를 조여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팔 전체를 조이세요. 팔꿈치도 조이고요. 손도 조이고요. 뭔가 팔을 몸에 딱 붙이면서 스윙을 하려고 하니까 프로님 제가 겨드랑이를 조이려고 하면 뭔가 자꾸 힘이 들어가고 오히려 공이 더 안 맞고요. 뭔가 회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라는 네. 또 부작용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요. 팔 전체를 과하게 붙이면서 스윙하자가 아니라 겨드랑이만 붙이고 팔꿈치와 손은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겨드랑이를 붙인다라는 느낌을 좀 살리기 위해서 한 가지 좀 연습 방법 혹은 어드레스를 할 때 좀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네. 자, 어드레스를 그냥 우선 편하게 서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클럽과 헤드를 몸 앞으로 이렇게 뻗어주세요. 이때는 팔이 몸에서 다 떨어져도 돼요. 겨드랑이 떨어져 있어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겨드랑이만 살짝 조여질 수 있도록 팔을 몸쪽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겨드랑이만 붙을 수 있도록 팔을 당겨줍니다. 자, 이때 보면은 팔꿈치는 몸에서 떨어져 있죠. 네. 이 상태에서 같이 어드레스를 숙여주세요. 이 정도의 힘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겨드랑이 조여야 돼. 많이 팔을 몸에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방금 전에 공태현 프로가 했던 레슨 중에 어깨를 으쓱 내려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 또한 팔을 벌려주시고요. 여기서 겨드랑이만 붙이려면 어깨가 살짝 아래쪽으로 떨어져야 돼요. 네. 여기서 어드레스 다시 숙여주시고 그대로 스윙을 유지를 한다면 내가 겨드랑이를 조일 때 이 정도의 힘만 가지고 조여야 되는구나가 느껴질 수 있어요. 대부분 겨드랑이 조여야 돼 세게 조이려고 하니까 팔꿈치도 당겨지고요. 팔도 당겨지고요.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어드레스를 서주시고 그대로 다시 섰어요. 겨드랑이만 살짝 조여주시고 여기서 허리를 숙입니다.
네. 이게 보통 그런 레슨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겨드랑이 쪽에 양쪽에 수건을 맞아요. 끼우고 스윙을 그렇죠. 해봐라. 뭐 네. 수건이 안 떨어질 정도로 해봐라라는 연습도 있는데 지금 박진희 프로가 알려준 방법은 수건이 없어도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수건이 없어도 그 겨드랑이만 조이는 느낌, 팔을 다 붙이는 게 아니라 겨드랑이만 조이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너무 따라하기 쉽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건을 끼고 뭐 장갑을 겨드랑이에 끼고 연습을 해도요. 네. 사실 살짝만 조여도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맞아요. 뭔가 이거를 꽉 조여야겠다고 생각해서 막 팔 전체에 힘이 들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또 질문하세요. 프로님, 겨드랑이 조이는 게 정말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레슨은 너무 많으니까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음.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불편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아, 내가 너무 힘으로 많이 조이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겨드랑이 조이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궤도고 생크도 당연히 한 번에 고칠 수 있지만 이 팔하고 몸이 막 따로 놀아서 일관성이 어, 떨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아, 겨드랑이는 항상 스윙을 하면서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너무 강한 힘으로 조이지는 말자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어떤 힘으로요? 그냥 당겨지는 힘만, 여기서 당겨지는 힘만 가지고 스윙을 하셔도 그럼 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보통 그러면은 스윙을 할 때 한시 방향으로 던져라 이런 레슨을 굉장히 많이 네.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던지는 순간 겨드랑이가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박진희 프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한시로 던지는 스윙, 생크가 나시는 분들에게는 더 독이 될 수 있을까요? 한시로 던지는 건 전 맞다고 생각해요. 한시로 던지는 건 맞는데요. 자, 한시로 어디까지 던지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한시로 던지는 건 공을 떠나 보내고 임팩트 지나서 한 30cm가 끝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 던지려고 하면 겨드랑이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네.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시 방향, 내가 생각하는 한시 방향, 공 임팩트 때부터 30cm의 한시 방향을 던지려고 하면 겨드랑이 붙이고서도 충분히 던질 수 있으니까요. 한시 방향으로 너무 팔을 많이 뻗어서 던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실 던져지는 거는 이 팔이 아니라 스피드와 머리 위치. 네. 머리가 뒤에 있고 스피드만 우리가 충분히 놔준다면 한시 방향으로 던질 수 있으니까요. 팔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 번째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왼손등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과 겨드랑이가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만 해줘도 대부분 생크가 많이 교정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생크가 난다 하는 분들,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건 아무래도 이 몸의 움직임이 아닐까 싶어요. 네.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이 오른쪽 어깨와 골반이 앞쪽으로 이렇게 튕겨나가는 분들, 네. 네. 이런 분들 역시나 생크가 납니다. 이 오른쪽 골반, 내 오른쪽이 다운스윙 할 때 어느 정도 뒤에 숨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 내려와 줘야지만 체중 이동도 할 수 있고 올바른 몸의 방향을 만들 수가 있는데 다운스윙 시작하자마자 튕겨 나가게 된다면 배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엎어치는 동작, 덮어치는 동작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골반, 오른쪽 어깨가 시작하자마자 앞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를 잡아줘야 돼요. 자, 왜 나가려고 할까요? 이유는 또 많을 수 있어요. 급해서, 네. 백스윙 가다가 막 내려오고, 막 힘 많이 들어가고, 그럴 때도 사실 앞으로 덤빌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 오른쪽이 자꾸 튕겨 나가는 거를 잡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스윙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냐? 전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 느낌에는 이 오른쪽을 잡아야 하니까 등을 지면서 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자, 등을 진다. 어느 쪽으로요? 타겟 쪽으로요. 백스윙 올라가서 우리가 백스윙을 잘했다라고 하면 내 상체와 힙은 타겟의 등을 보고 있습니다. 등을 지고 있죠. 이 상태에서 유지한 상태로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오른쪽이 절대로 앞쪽으로 튕겨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뒤로 숨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렇게 등을 지면서 내려온다는 느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럼 회전은 안 하나요? 그럼 밀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엎어치는 분들, 덮어치는 분들, 내 오른쪽이 튕겨 나가는 분들은요, 회전이 너무 많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운스윙 때 어느 정도 왼다리에 힘이 있는 상태에서 임팩트가 나와야 하는데 엎어치게 된다면 이렇게 네. 회전이 과도하게 돼서 스핀아웃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반대되는 느낌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떻게요? 이렇게 밀리는 느낌이요. 당연히 엎어치지 않고 올바른 스윙을 하는 분들이 등을 쥐고 친다라고 하면 회전이 안 돼서 더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정말 내 오른쪽 골반과 어깨가 나가면서 너무 엎어쳐요 하는 분들은 오히려 회전보다는 이렇게 등을 쥐면서 몸이 나가는 느낌이 조금은 있어도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느낌에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손목도 확인했고 겨드랑이도 확인했는데 생크가 난다 하는 분들은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극단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느낌에는 등을 지면서 스윙을 하면서 내 오른쪽 어깨와 골반이 앞쪽으로 공 쪽으로 튕겨나가지 않게끔 샷. 샷. 지금 보면 이 레슨의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이 하체 포지션을 좀 지켜주는 동작이거든요. 네. 하체 포지션이 앞쪽으로 튕겨 나오거나 하는 그런 급한 동작, 그리고 트랜지션 동작 때 저희가 네. 다운스윙 전환 동작 때에 올바른 체중의 이동이 하체부터 가주고 그리고 상체나 클럽이 좀 딸려 나오는 그런 동작이 돼야 되는데 급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네, 공치 급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동작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웅프로님 이 하체를 잘 이렇게 잡기 위해서 혹시 네. 하고 있는 연습 방법이 있나요? 아 제가 그러면 네. 선수 때 하던 드릴 하나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네. 좋아요. 제가 네. 이 하체 동작에서 좀 비거리나 방향성을 좀 많이 찾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의자를 엉덩이에 대고 치시는 분들 간혹가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레슨을 많이 보셨을 건데 저는 연습장에 의자를 가지고 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 탑을 올라갑니다. 백스윙 탑을 올라가서 여기서 오른쪽 다리에 좀 주목을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발과 다리를 발을 보시면 한번 뗐다가 칠게요. 보셨나요? 네. 오른쪽의 안쪽 발을 좀 뗐다가 다시 눌러볼게요. 지금 보시면 하나, 네. 하나 보이시죠? 네. 안쪽 발을 살짝 뗐다가 다운스윙 하려고 해볼게요. 그러면 안쪽 발 자체를 뗐다가 밟는 이 동작에서 엉덩이와 하체가 네. 옆으로 이동하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공까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하나, 둘. 이걸 뗐다가 밟으려고 하는데 뗐다가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진짜 네. 못 튀어나가요. 네, 못합니다. 뗐다가 밟는다. 자, 이러면서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치냐. 그대로 따라하시면 좋아요. 백스윙 탑을 갔습니다. 뗐다가 다운, 뗐다가 다운. 좀 가까이 가는 거죠. 뗐다가 히팅. 지금 보면 타점이 바깥쪽이 맞았어요. 저는. 심하게 해서 그런가 봐요. 네, 그렇죠. 실제로 안쪽에 맞는 분들 경우에 생크성의 공이 나오시는 분들 경우에 이 우측의 공간, 내 몸과 팔의 공간 자체가 만드는 방법 자체 너무 모르다 보니까 공만 맞추고 힘을 쓰다 보니까 위로 튕겨나가는 힘이 많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부분이 내가 하체의 트랜지션 때 공간을 만드는 좀 어려운 동작일 수 있어요. 이 동작 자체가. 하지만 그 동작을 내가 간단한 이런 연습 방법으로도 느껴볼 수 있다는 거죠. 보통 등재고 치세하면 공을 보긴 해야 되잖아요, 프로님. 저 등지고 치면 오히려 저쪽으로 갈 것 같아서 생크 날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래서 맞아요. 그 말의 표현 자체가 내가 공을 칠 때까지 상체각을 유지해라. 하체가 좀 더 지켜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뒤돌아서 친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충분히 등이 졌고 등이 져 있는 부분을 그대로 공을 맞을 때까지 유지하기 위한 동작이 이런 동작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나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박진희 프로에게 들어온 질문이 네. 하나 있는데요. 박진 프로님한테. 네, 이너피스님의 질문입니다. 네. 인 아웃 스윙을 하는데 생크가 나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진희 프로님의 이 질문은 네. 박진희 프로님께서 이제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게 좋겠죠. 네. 자, 이나우께도 네. 사실 이 마지막에 박진희 프로가 얘기했던 게 엎어치는 동작. 사실 네. 이거는 아웃트윈의 몸 동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등지는 동작을 굉장히 과도하게 할 경우에 인투아웃이 과해지거든요. 맞아요. 이런 경우의 질문인 것 같아요. 인아웃 궤도가 심해서 생크가 나는 분들은 제가 2단계에서 말씀드렸던 겨드랑이를 붙이자에서 이미 교정이 되지 않았을까 네. 싶은데요. 왜냐면 너무 우리가 인아웃 궤도가 되는 이유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회전이 너무 빨라서일 수도 있고요. 그냥 팔이 많이 처져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손목이 많이 돌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인아웃이 나와서 헤드가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왼쪽 겨드랑이는 임팩트 때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손은 멀어지게 되죠. 인아웃 궤도를 과하게 제가 표현을 한다면 이런 느낌이죠.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붙여놔요. 그러면 헤드의 모양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궤도적인 문제 있잖아요. 인아웃이든 아웃인이든 이 궤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생크가 난다 했을 때는 겨드랑이를 어느 정도 조여준 상태에서 임팩트를 한다면 헤드가 많이 벗어나는 걸, 사실 궤도는 이 헤드가 경로를 이탈한 거예요. 맞아요. 인아웃이나 그쵸. 아웃인이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그 경로 안에는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팔이 몸에서 붙어만 있어도 어느 정도 경로는 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아웃이든 아웃이든 뭔가 어떠한 문제로 자꾸 생크가 난다 하면 2단계에서 이미 교정이 되지 않아서 교정이 돼서 3단계까지 안 넘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겨드랑이는 조여줘야 한다는 맞습니다.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박진희 프로에게 어떻게 생크를 방지하고 또 교정할 수 있는지 배워봤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들 핵심만 짚어드립니다.